자, 2024학년도 수능 공통과목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 풀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번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찾는 문제이죠. 자, 근데 밑이 현재 주어진 걸로는 다르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 생각하면 되니까 3의 마이너스 3 x라고 되면 되겠죠. 그러면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즉 x-8가 마이너스 3x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항해주면 4x가 8 되는 숫자, 즉 x가 2가 이 방정식이 해구나 라는 거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되었는데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자 했으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될 것이고요. 곱의 미분법이죠. 1 대입해주면 되니까 1 대입하면 4 플러스 2 곱하기 2, 4니까 8 되겠네요. 자, 17번의 정답 8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랑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BK-1 같다 라고 줘줬는데 먼저 앞에 있는 시그마 A에서 쌤 편의상 K는 1부터 10까지의 AK를 대문자 A,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대문자 B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시그마는 앞에 좌변은 A가 될 거고 우변은 2는 바깥으로 나간다 치면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하나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될 거고요. 그러면은 2B 마이너스 얘는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10이다 라고 되겠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10이구나 라고 찾아질 거고요. 위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시그마는 결국 3A 플러스 B가 33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친구 3배 해서 밑에다 둘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3배 하니까 6B는 30이 되는 거죠. 뭐죠? 3배. 3배. 그렇죠. 그러면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면 7b는 63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b의 값이 9, 7에 63 나오는 거죠. b의 값이 9인 거 알 수 있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그래서 얼마구나? 9구나 라고 하면서 18번의 정답은 9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함수 fx가 sin 4분의 파이 x라 할 때 x가 0보다는 크고 16보다 작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으니까 f2 플러스 x라는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sin 있고 4분의 파이에다가 2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가겠죠. 즉 조금 정리해주면 sin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라고 될 거고 2분의 파이니까 우리 삼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랑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좌변 정리한 왼쪽에 있는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랑 같을 것이다 라고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친구는 사인 역시나 4분의 파이에다가 2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라고 될 테니까 얘 역시나 앞에 있는 2분의 파이 가지고 삼각함수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주어진 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라는 애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합니다 라고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뭐 바로 잘 찾을 수 있으면 좋지만 잘 안되면 이항해주면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4분의 1이 0보다 작다일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0보다 작다니까 결국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표현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있도록 하는 x값을 찾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주기가 주기를 구해주면 4분의 파이 분의
2파이라고 될 거니까 파이 약분해주면 주기가 8인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이라는 함수가 결국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하는 친구는 편의상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린다 치면 여기가 8이라고 생각해서 8의 주기가 하나씩 와야 되니까 요렇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여기가 8, 여기가 0, 여기 16, 0에서부터 16까지를 알겠으니까 그래서 두 개 주기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운데 조금씩 더 잘라주면 여기는 4가 되겠죠. 4. 아이고. 점선으로 숫자까지 점선 적으면 안 되고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8과 16 사이 여기 4가 돼야 되니까 12가 되겠죠. 요런 형태로 생기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죠. 여기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끊어주면 될 거고, 그럼 만나는 점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려고 생각한대. 아이고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결국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2분의 1 되려면 안에 있는 4분의 파이 x가 제일 작은 건 3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x 얼마? 3분의 4일 거예요. 즉 만나는 첫 번째 친구가 3분의 4일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만나는 두 번째 친구는 3분의 2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3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정수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찾자 했거든요. 자연수 모든 자연수를 찾자 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 1 여기 이제 1점 얼마니까 그 사이에 2가 있을 거고, 얘는 3은 못 나오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럼 다 감이 오죠.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가 여기는 6 될 거고, 여기에서도 자연수가 9 하나 있겠 9? 아니죠. 10이겠죠. 10. 그 다음에 여기는 14. 이렇게 네 가지 자연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합이었죠. 그래가지고 합은 이 내가 원하는 x의 합이라고, 자연수 x의 합이라고 되면 되겠죠. 부등식 2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4가 될 거고, 얘네들 더하면 16, 얘네들 더하면 16이니까 답은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엔 a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얘기할 때 점 a가 OB라는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줘줬습니다. 그래서 쌤이 조금 그래도 그럴듯한 그림을 좀 찾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려놨습니다. 뭐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3차 함수가 하나 있고 원점이 이 3차 함수 위에 있으니까 여기 원점 해놓고, 접선과 3차 함수가 만나는 원점 말고 나머지 점을 A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A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B점이라 얘기했을 때 이 OB라는 선분을 직선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A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건 일단은 A점에 대한 정보를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이 O점과 A점이 만나고 O점을 접선으로 하는 점과 A점이 만나고 있는데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세 점의 합과 그 다음에 접선이 만나는 점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했더니 3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는영에서 x축과 만나는 세 점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라고 나올 건데, 접선에서 두 번 만나니까 0 2번, 나머지 a의 x좌표와의 합이 일정하게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a점의 x좌표가 a라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서 B점을 만나게끔 얘기했는데, 이 선분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A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요 선분이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A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얘네들 OB를
OB를 지름으로 하면서 원을 그려버리면 A점이 그 위에 있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럼 특징은 뭐냐 했더니 지름의 양 끝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OA라는 선분과 AB라는 선분은 수직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두 직선 OA의 직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엔 AB라는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거죠. 근데 OA라는 직선은 O점에서의 접선이었으니까 결국 F'0를 의미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B라는 직선은 결국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될 거니까 F'A가 될 건데, 얘네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F'X를 구하면 좋겠죠. F'X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F'Z는 일단 2일 것이고, F'A는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플러스 2니까 2 마이너스 A 제곱 나오겠죠. 그럼 들어가주면 2 곱하기 2 마이너스 A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찾아지는 거니까 조금만 넘겨서 정리해주면 플러스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2분의 1, 즉 a제곱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결국은 2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쌤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라고 얘기하면 루트 2보다 크다 얘기했기 때문에 양수 부분으로만 가져오면 될 거고, 얘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사실도 팩트죠. 그래서 일단 A점의 X좌표를 찾았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OA와 OB 선분의 길이의 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구했으니까 조금 고쳐줄게요. 얘는 A점의 좌표가 2분의 루트 10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럼 그 길이 어떻게 구할까라고 얘기하면 여기 수선에 발짝 내려볼게요. 수선에 발딱 내리면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제로가 2라는 거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2. 그 뜻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값이 2 1대 2라는 값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기울기가 2가 되기 위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비가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원점에서부터 A점 갈 때 2분의 루트 10 증가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대 2가 되려면 여기는 2분의 루트 10이니까 얘는 루트 10만큼 증가했다. 그 다음엔 길이비가 결국 직각삼각형에서 1대 루트 3대 루트 5다라는 거. 1대 2대 루트 5가 길이비가 돼야 되니까 OA의 3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건 2분의 루트 10에다가 루트 5를 곱한 값, 즉 2분의 5 루트 2가 된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파란색만 좀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있을까? 잘 지웠네. 그 다음엔 특징은 여기 각에 대해서 어쨌든 직각삼각형인데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5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 각도 똑같이 그 각이냐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인데 우리 수선의 발레린 입장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이렇게 봐도 똑같은 각에 대해서 길이비가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AB의 선분의 길이는 5루트 2라고 찾을 수 있구나 라고 되면서 내가 원하는 건 두 선분의 길이의 곱이었으니까 OA 선분과 AB 선분의 길이는 둘이 곱하면은 25 곱하기 2이고 분모 2 있으니까 25라고 나오면서 몇 번이죠? 우리 지금 20번이죠? 20번의 정답 25구나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t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 t-1에서부터 t 플러스 1에서의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구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서의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 보다시피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최대값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f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쌤은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는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인데 이 친구는 0과 6을 해로 가지는 2차 함수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렇게 0과 6에서 해를 가지는 2차 함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 오른쪽 부분 6보다 작은 범위와 마이너스 1까지만 그려질 것이다 라니까 요 정도로만 그려놓을까요?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 로그 4의 x-5니까 6에서의 함수값이 a 로그 4의 1 되니까 0이죠. 그래서 0인 부분 똑같이 포개어져서 올라간 형태의 함수가 그려질 것이다. 요게 대략적인 y는 fx의 그래프 모양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a가 범위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높이 이 오른쪽에 로그 함수의 높이는 조금 적절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다음엔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얘기하고 있고 최대값 주어진 구간의 최대값 얘기하고 있으니까 쌤 함수들을 좀 그리도록 함수값들을 좀 구할게요. 2차 함수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주어진 2차 함수는 3에서 최대값 가질 거니까 3에서 함수값 구하면은 6, 3, 18에 마이너스 9니까 3,9라는 점 지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4고 플러스 10이니까 2,8을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4에서의 함수값도 4,8 이렇게 될 거고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보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5에서의 함수값이 5,5가 있을 것이다.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는 t를 이동시켜 볼게요. t가 0인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최대값 5다 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엔 조금씩 가면 범위가 가면서 오른쪽 계속 범위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쭉쭉쭉 범위 가져오다가 1이 되는 t가 2가 됐을 때가 되겠죠. 1에서부터 3까지 범위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최대값 9가 될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경우 여전히 굽니다. 계속 굽니다. 언제까지 구냐 했더니 t가 4일 때까지는 9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옵니다.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거죠. t가 5일 때는 4가 될 거, 4의 함수값 8이 될 거고요. 여전히 내려옵니다. 해서 5가 되는 순간에는 5에서부터 7까지니까 함수값은 최대값이 둘 중에 뭐가 높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5보다 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하다가 얘보다 내려가면 이 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근데 GT의 함수값의 최소값이 얼마 아시면 현재 5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여기서부터 계속 맨 밑에서부터 5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또다시 한 번의 위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그러면 5보다 밑에 함수값 가져버리면 된다 안 된다 최대값을?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0에서부터 t가 0이면이죠. 죄송합니다. t가 0이면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일단 GT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했더니 5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커졌다가 9를 가지고 있을 때까지 커졌다가 방금 보다시피 t가 4보다 커지는 경우는 이제 내려가면서 9보다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아지는데 언제? 5에서부터 시작하는 범위면 5에서부터 7까지의 함수값인데 이 사이에서의 함수값도 5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7에서의 함수값이 5보다 크다라고만 되면 최대 소값이 5보다 커질 거니까 결국은 a 로그 4에 7 들어가면 2가 되겠죠. 얘가 뭐보다? 5보다 커져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될 거라는 거죠. 로그 4의 2는 2분의 1이니까 a가 10보다 큰 경우면은 최소값이 5다를 만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최소값 10 되겠습니다. 21번도 역시나 할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1번의 정답 10입니다. 자, 단답형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를 여기서 쌤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열심히 일단 해볼게요. 자, 일단 보면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최고참 계수가 1이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모양은 올라가다가 멈췄다 올라가는 모양 또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
또는 극대극소가 있는 모양,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엔 함수 fx에 대하여 정수 k가 존재하지 않는다 했는데 k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1만큼 간 함수값의 곱이 음수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fk-1, fk 플러스 1 곱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f 프라임 4분의 1이 0보다 작다. 감소하는 구간이 일단 있다라는 거 확실하니까 3차 함수도 이런 모양들만 나타날 것이다.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형태. 그래야지 감소하는 구간이 있어서 음수인 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단은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극대극소가 있는 형태의 3차 함수일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두 숫자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건 함수값이 양수, 음수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x축보다 크냐 작냐, 즉 어떻게 보면 그거 x축보다 큰 함수값, 작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쌤은 그래가지고 일단 3차 함수는 무조건 못해도 한근은 가져야 되거든, 맞죠? 3차 함수는 무조건 한근은 가져야 되니까 한근이, 일단 첫 번째 한근이 정수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한근을 쌤 P라 얘기하면 정수가 아닌 거라 생각하면 P에서 3차 함수가 어쨌든 0보다 크다를 지나가고 있으면 P보다 작은 정수 하나 K가 존재할 거고, 거기서의 함수값은 P에 가장 가까운 정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쓰는 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가우스 P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K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P 근접 하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3차 함수가 X축이랑은 무조건 한 점이랑 만나야 되는데 걔를 P라고 얘기하고 얘가 정수가 아니면 걔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친구를 K라고 얘기해보자 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K 플러스 1은 그 뒤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K 플러스 1은 그 뒤에 있을 거고 K 마이너스 1은 그보다 밑에 있을 건데 fk-1이라는 애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위의 조건에 의해서 fk-1과 fk 플러스 1의 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음수인 거니까 그럼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건 얘가 fk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죠. 아예 확 내려가는 형태, 이렇게. 또는 얘가 이제 두 번째는 0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0인 경우.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을까라는 걸 조금 판단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그럼 여기서 k 플러스 1에서 음수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빨간색인 경우는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빨간색 경우는 쌤은 f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얘가 뒤에서 어딘가 또 다른 해를 가질 거고 걔보다 작은 정수, 만약에 뭐 s가 있다 하면 s-1이라는 친구는 0보다 작을 것이고 fs 플러스 1이라는 건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얘네들 곱이 음수가 되는 거죠. fs-1과 ss 플러스 1이 음수가 되니까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모순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빨간색은 안 되니까 파란색으로 f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0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그럼 이제 fk 플러스 2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fk가 0이라 얘기했고 fk랑 fk 플러스 1, 2랑이 되겠죠. 정수, 2 차이 나는 정수. 여기서 2 차이 나는 정수. 걔네 둘의 정수의 곱은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음수인 걸 알고 있어. 그럼 얘가 역시나 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우리 위에서 봤다시피 0보다 그냥 작다가 되어버리면 어쨌든 뭔가 해 하나가 또 다른 해가 존재해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해버리면 이 모순이 생길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k 플러스 2가 여전히 음수면 어쨌든 q라는 애가 q라는 애가 다른 해가 존재할 거고 그것보다 작은 정수가 s가 존재한다 치면 또다시 여기 문제를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소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S가 K 플러스 2여도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3 곱한 거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질 거니까 F K 플러스 2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가장 작은 3차 함수의 가장 작은 3차 방정식의 가장 작은 근이 정수라고 정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 대해서 해가 K 플러스 2해, K 플러스 1해면은 K와 K 플러스 1 사이 해가 있는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족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거 좀 지울게요. 이제 또 다른 게 만족시킨 경우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려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 가정을 뭐라 두고 시작했어. 제일 작은 근이 정수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제일 작은 근이 정수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근이 정수. 똑같이 K라 쓸까요? 헷갈리니까 K다 라고 얘기하면 K-1이 음수인 건 확실하니까 FK-1, FK 플러스 1의 곱은 0보다 커야 되니까 또다시 F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느낌상 또다시 F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혹시 감이 올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했더니 여기 K 플러스 1을 치면 또 역시나 여기에 근을 내가 큰 근을 Q라 두면 그것보다 작은 정수 K가 S가 있다 치면 결국은 FS-1과 SS 플러스 1의 곱이 또다시 음수가 되는 문제가 생길 거니까 역시나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여기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어. 여기 또 다른 해가 K 플러스 1 부분이 딱 0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엔 그럼 똑같이 그 뒤에 걸 연결시키면 되겠죠. 이제는 SK 플러스 1이 0이라는 건 찾아냈고 그러면 FK 플러스 2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미 얘가 0이니까 문제없어. 그러면 FK 플러스 2는 얼마가 돼야 될까 했더니 만약에 여기 K 플러스 2가 있으면 똑같은 이유로 아까처럼 여기 똑같은 S가 있다라는 얘기 작은 S가 있다라는 얘기 해버리면 또다시 문제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되는 경우는 얘가 0인 경우면 여기가 또다시 정수면 요거보다 작은 애 얘랑 곱하니까 0이니까 상관없고 K랑 K 플러스 2 곱하면 0이니까 또 상관없고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3은 곱하면 또 양수니까 문제없고 얘도 0이고 뒤로 가버리면 양수니까 상관없고가 될 거고 FK 플러스 2가 또 어떤 경우 0보다 큰 경우 이쪽에 가도 상관없겠죠. 그럼 보다시피 K-1, K 플러스 1 곱한 거 0이니까 상관없고 K 플러스 2 곱한 거 0이니까 상관없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3 곱하면 또다시 양수니까 0이면서 양수니까 상관없고 K 플러스 2, K 플러스 4는 또다시 양수니까 상관없고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K 플러스 2가 0인 경우와 양수인 경우가 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가능한 3차 함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모두 해인 경우 연속된 3개의 정수가 전부 해인 경우 또는 맨 앞에가 최소근 K 플러스 1이 근이면서 K 플러스 2에선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K 플러스 2가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의 3차 함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면 마이너스 4일 때 음수, 4분의 1일 때도 음수니까 잘 보면 결국은 요 3개의 그래프를 보면 요 구간들에 뭐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 전부 여기 k 플러스 1들은 정수에서 아마 0이 돼야 되는데, 저기 잘 보면 4분의 1랑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0이란 친구가 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존재할 거다라는 거. 근데 하나의 정수에서 그 사이에 음수인 구간에서 0이 된 애는 k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k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지워지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뭘로 k 플러스 1이 0이라 했으니까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근 하나 있거나 1이 있고 0에서 근, 1에서 근인 경우, 또는 0과 1과 여기가 0이죠. 0과 1과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가지는 경우, 그 다음엔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 사이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가지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계수 1을 알겠으니까 제일 쉬운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fx라 두면 x 제곱 마이너스 1라 될 거고,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곱하기 2x가 되고, f'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되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6분의 헷갈린다. 그대로 계산합시다. 16분의 1 마이너스 1, 여기 4분의 1 넣으면 16분의 2가 되나요? 그러면 16분의 3 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3이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4분의 1 될 수 없으니까 일단 요 경우는 불가. 그 다음에 요 케이스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끈을 P라고 두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P,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P라 두고, 마이너스 4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P값 찾아볼게요. 그럼 f'x는 2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고, f' 마이너스 4분의 1 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했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 얘 날라가고, 그러면은 전부 1로 요 친구 1로 이항한다 치면 p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했더니 16분의 1, 즉 얘가 8분의 1이 돼야 되니까 p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근데 p가 0과 1 사이에 있는 근이어야 되니까 또다시 말이 안 되죠. 요거 딴데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 요 경우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fx가 어떻게 되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p라고 두고, x제곱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p 있다 치면 f'x 구해주면 2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f' 마이너스 4분의 1 구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p, 그럼 플러스로 다 고쳐주고, 플러스 16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한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에 4분의 1 플러스 p 플러스 는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44니까 9가 되나요? 9.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p는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되고, p라는 값이 마이너스 8분의 5다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럼 만족하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따라서 fx가 뭐구나.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8분의 5인 걸 찾았고, 문제에서 f8 구하자 했으니까 f8은 8 곱하기 7 곱하기 8 플러스 8분의 5니까 8 곱해주면 7 곱하기 64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69에다가 7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맞죠? 그러면 9, 7, 63, 7, 4, 6, 7에 40이니까 483이라고 정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는 참 미분이라 해야 될 미분 문제긴 한데 이 3차 함수에서의 근 가지고 그다음에 정수란 조건 가지고 차근차근히 판단해가는 문제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웠을 것 같다. 이 문제가 참 공통 과목 문제 중에서 사실 24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 제외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없다 했는데 딱 하나 요 22번이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조금 그래도 충분히 공부하면 할 만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 배제가 계속 유지돼서 25학년도 6월, 9월에도 많이 어렵지 않은 형태가 된다면 앞에 있는 형태, 기본 형태 우리 많이 보일 수 있는 문제들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요. 사실 22번 같은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잘 판단해본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런 문제들 제외하고는 충분히 다들 공부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나머지 문제도 한번 꼼꼼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4학년도 수능 단답형 문항 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